일본 언론이 한일 양국 축구 팬들의 관심사인 이강인과 쿠보 중 누가 더 나은가에 대한 마요르카 현지 팬들의 반응을 전했습니다. 올 시즌 각 소속팀에서 맹활약을 펼치며 한일 양국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이강인 선수와 쿠보 선수. 많은 면에서 비슷한 조건을 갖고 있는 젊은 유망주들이기에 두 선수에 대한 비교와 우열 나누기는 한국과 일본이라는 두 라이벌 국가의 내셔널리즘과 겹쳐져서 양국의 큰 관심사가 되고 있죠. 이 와중에 일본의 한 언론사가 마요르카 현지발 보도로 쿠보 타케우사와 한국 대표 이강인은 어느 쪽이 더 대단할까? 라는 제목의 자극적인 기사를 게재해서 화제입니다. 일본 언론은 과연 어떤 보도를 했으며 일본 축구 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일본 언론의 기사와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일본 언론이 전한 기사의 내용입니다. 쿠보 쪽이 장래성은 있다. 쿠보 타케우사와 한국 대표 이강인은 어느 쪽이 더 대단할까? 마요르카 팬들이 한일의 보모를 비교.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같은 실력. 지금은 마요르카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1대3으로 패했던 라리가 31라운드를 앞두고 몇몇 서포터들로부터 지난 시즌과 1920 시즌 두 차례 제적했던 쿠보 타케우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러던 중 특별히 이쪽이 질문한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 현재 마요르카에서 뛰고 있는 한국 대표 이강인과의 비교다. 쿠보는 바르셀로나, 이강인은 발렌시아라는 스페인 명문 클럽의 하부 조직에서 자랐다. 아시아 출신, 2001년생 왼발잡이, 공격수 색깔이 강한 기교파 미드필더 등 공통점이 많은 두 선수는 지난 시즌 마요르카에서 함께 싸웠다. 포지션을 다투는 라이벌이기도 했지만 쿠보는 이강인이 절친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 한일의 보물에 대해 마요르카 팬들은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쿠보 쪽이 장래성은 있다.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비슷한 실력이었지만 지금은 이강인이 조금 낫지 않을까. 마요르카 같은 작은 클럽에는 이강인이 더 맞는 것 같다. 쿠보는 더 큰 클럽에서 뛰는 게 낫지 않을까. 이강인은 머신 같은 선수다. 쿠보는 좀 더 테크닉으로 승부하는 스타일이지. 물론 퇴단한 선수와 현 소속 선수에 대한 배려도 다르겠지만 상당히 흥미로운 비교였다. 진짜 묻지도 않았는데 나온 얘기일까요? 뭐 우리도 궁금했으니까 일단은 속아주도록 합시다.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입니다. 이강인은 서포트가 적은 상황에서도 혼자 힘으로 타개할 수 있고 킥 정확도나 순수한 공격력이라면 쿠보에 앞설지도 모른다. 다만 에이스 같은 역할이 아니면 거의 빛이 안 나니 하위팀에 어울린다는 건 맞는 것 같아. 쿠보는 전방이라면 거의 모든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고 수비나 찬스 메이크업, 빌드업 등 모든 면에서 공헌할 수 있는 축구 IQ가 최대의 강점. 두 사람 모두 훌륭한 재능이니까 앞으로도 절친한 친구로 아시아 축구를 이끌어갔으면 좋겠어. 이강인도 진짜 좋아지고 있어. 쿠보도 성장하듯이 이강인도 성장하고 있다. 자국의 선수는 편애가 아니라 응원을 해야 해. 한일 양국의 언론은 반일이나 혐한을 부추겨서 소재를 삼고 싶어 하지만 쿠보와 이강인은 그런 것에 관계없이 미래 대표팀의 중심 선수로서 아시아 축구를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어. 월드컵 전후에는 내두익들이 얽혀서 한국과 비교하지 말라거나 비판적인 댓글이 많았는데 날이 갈수록 진짜 축구 팬들의 객관적인 댓글이 늘어나네. 사실은 이번 시즌의 이강인도 굉장히 수비를 잘하고 있어. 아무튼 스포츠에 관해서는 사이좋게 지냈으면. 쿠보는 물론 대단해서 편애하고 있지만 올해는 이강인도 대단하네요. 지금까지의 시즌 항상 잔류 경쟁을 계속하고 있었지만 올해는 그런 것도 없고 그건 이강인의 힘이 큰 것 같아. 골도 많이 넣었고 남은 것은 멘탈이겠지. 이것에 관해서는 쿠보가 어른으로 생각되고 그릇도 큰 것 같아. 둘 다 힘내길. 이강인과 쿠보는 앞으로도 계속 비교되겠지만 어느 쪽이 대단하다고 쉽게 말할 수는 없지. 같은 팀 사정도 아니고 전술도 다른 가운데 올해는 둘 다 잘하고 있어. 이강인과 쿠보가 좋은 라이벌 관계인 것은 틀림없지만 어느 쪽이 낫다라는 비교는 그만두었으면 좋겠어. 올해 마요르카를 보면 이강인이 없으면 극단적으로 퀄리티가 떨어지고 이강인 자체도 팀을 위해서 뛰게 됐어. 쿠보는 이제 정말 팀의 중심이고 운동량도 피지컬도 정말 좋아졌고 챔스 출전권을 획득할 수 있다면 내년은 더욱 도약의 해가 될지도 몰라. 이런 기사가 나오면 우열을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번 시즌은 둘 다 대단해. 그리고 이 두 사람 서로의 인스타에 글을 나누고 정말 사이가 좋아. 나리가의 몇 안되는 아시아 선수로서 둘 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체력은 강인 쪽이 낫고 스피드는 작은 쿠보 쪽이 빠르지. 비슷한 체격이라도 타입이 다르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어. 두 선수 모두 좋은 선수. 쿠보는 스피드,
이강인은 킥 정확도라는 특징의 차이가 있는 것도 재미있다. 앞으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두 사람이 될 듯. 동년배에 스페인에서 자랐고 스페인 리그에서 맹활약 중이니까 비교하고는 싶어집니다. 두 선수 다 좋은 선수죠. 쿠보 선수의 장점은 테크닉에 더해 순간적인 판단력과 창의력이고, 반면 이강인 선수는 피지컬적인 부분에 순발력과 스피드가 더해져 다이내믹한 플레이를 만들어낸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비교 대상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이강인은 마력과 테크닉 등에서 훌륭한 면이 있지만 현대 축구에서 중요한 스피드가 치명적인 게 아프다. 중하위 클럽에서 서포트를 받으며 에이스 축구를 하는 것이 가장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해. 쿠보는 전방이라면 어디나 뛸 수 있고 스피드나 수비 능력도 충분히 있다. 연계 능력도 높고 혼자 해결하는 힘도 나름 있다. 본인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선 반대로 중하위 클럽에서는 하기 어려운 타입. B클럽으로만 국한하면 쿠보가 장래성은 있지만 이강인도 중견 클럽의 얼굴로서 충분히 명수가 될 수 있는 장래성은 있어. 아니, 중견 이하의 팀이야말로 역습 전술이기 때문에 스피드가 없으면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비교할 필요가 있나? 두 선수 모두 잠재력은 높으니 더더욱 성장할 거야. 동급생의 절친한 둘이니까 절차탕마에서 보다 위를 목표로 노력했으면 좋겠어. 가끔 하위팀 쪽에서 득점 올리기가 힘들다는 댓글을 보는데 과연 정말 그럴까? 하위팀은 팀 내의 경쟁이 낮아서 에이스가 될 확률이 높으니까 개인 점수를 늘리기 쉬울 것 같은데, 상위팀은 경쟁이 하위팀과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뢰를 얻으려면 남다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 그래서 미안하지만 이강인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지. 로드리고라면 비교 대상이 되겠지만 뭐 그래도 이강인은 마요르카를 이기게 만들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하위팀은 경기를 지배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회가 적어. 강팀은 기회가 많다. 애초에 기회의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적은 기회로 결과를 내는 것이 더 힘들다. 또 하위팀은 선수들이 어필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강해서 동료가 프리로 있어도 패스하지 않는다거나 해서 볼이 오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닐까? 이강인이 상위팀에서 주전을 딸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무리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성적은 못 남길까? 이강인의 이 실적은 마요르카이기 때문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거. 상위팀은 팀 내 경쟁이 높아서 출발선에도 서지 못할 것 같은데? 쿠보는 세트플레이에서 어시스트를 못 버는 게 아까워. 멘데스는 리그 초반에는 운이 좋아서 직접 골이 되거나 어시스트를 벌었지만 지금은 세트플레이에서 골이 하나도 없고 쿠보가 차는 공은 가능성이 느껴지니까 그에 맞게 키커가 바뀌었으면 좋겠어. 이강인은 대부분의 프리킥을 찰 수 있어서 세트플레이에서 어시스트를 벌 수 있다는 점도 크다. 원래 마요르카는 그런 팀이라서 이강인 스타일에는 맞아. 다만 프리미어리그 쪽이 더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뭐 요즘 시대에 플레이스킥의 연습 시간을 할애할 바에는 다른 것을 연습하는 편이 팀의 힘이 될 수 있고 그게 시합에서 쓰이기 쉬우니까. 특히 상위팀으로 갈수록. 최근 우수한 키커가 줄어든 것도 어렸을 때 그것에 시간을 쏟으면 장래 프로에서는 활약하기 어렵다는 흐름이 있다. 그만큼 요즘 축구는 경기장에서 많은 것이 요구되지. 비교할 필요 없다는 의견이 있는데 두 사람의 성장이나 같은 아시아인의 동갑, 거의 같은 포지션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비교할 수밖에 없고 거의 틀림없이 본인들도 서로 의식하고 있잖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운명적인 걸 느끼는 관계인데 둘 다 좋은 선수들이다 로 정리하는 것은 싱거운 듯. 주변 선수들이 그래서 그런지 시스템이 글렀다는 말이 나왔던 마요르카에서 쿠보는 활약할 수 없었지만 그 마요르카에서 활약하고 있는 강인은 대단하다고 생각해. 다만 반대로 강인이 소시에다드로 왔다고 해도 활약할 수 있었는지는 알 수 없어. 가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강인은 대단한 것 같아. 이강인은 공격면은 훌륭하지만 수비와 스피드의 부족으로 쓰임새가 한정되어 버리는 것이 앞으로의 커리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라는 느낌이려나. 쿠보는 수비와 스피드의 레벨이 높아지면서 전방 어디에서나 할 수 있게 되어 쓰임새가 좋아지고 있다. 이강인은 강한 수비를 몸에 익힌다면 쓰임새에서는 쿠보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어. 현재의 이강인은 하위팀에서 에이스를 하기 때문에 좋지만 에이스가 되지 못하는 팀에서는 맞지 않는 경향이 생기기 쉽다. 사용하기 어려운 선수. 단지 수비력을 몸에 익히면 롱패스의 정확도가 무기가 되기 때문에 볼란치 정도로 쓰기 좋은 타입이 될 수 있다. 뭐 몸에 익히면 말이지. 아직 젊으니까 가능성 없는 건 아니야. 현재는 쿠보 쪽이 수비가 되고 2선이라면 어디나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쿠보 쪽이 쓰임새가 좋고 위로 올라가기 쉽다. 이미 넘었어요. 소파스코어의 평점 쿠보 6.97, 강인 7.11. 마요르카 팬들이 보기엔 쿠보는 쓸모없고 강인은 신님. 쿠보는 마요르카 1년차에 팀이 강등되니 개인은 잔류하고 일부의 복귀안이 돌아왔다. 그러고도 한 골 0도움으로 전혀 승리에 기여하지 못했다.
한편 강인은 2년간 마요르카에 머물며 올 시즌 6골 4도움으로 승리에 큰 기여를 했다. 강인과 무리키가 없었다면 잔류 경쟁을 벌였을 것이다. 올 시즌은 쿠보가 결과를 냈기 때문에 여기 야후 댓글은 강인도 좋은 선수라며 거칠애 같은 말을 하고 있다. 하지만 마요르카에서 쿠보와 강인이 한 팀이 되었을 때 여기 야후 댓글은 강인 때리기가 엄청난 상태였다. 결과적으로 그 시즌에서 강인은 쿠보의 3배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셈이었지. 거칠애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는 일이 어떤 나라의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게 좋아. 쉿! 가장 친한 사람은? 이라는 질문에 서로의 이름을 대는 사이니까. 쿠보는 물론 강인도 활약했으면 좋겠고 실제로도 잘한다. 올 시즌은 둘 다 대단하구나. 소시에다드에서 빛나는 쿠보도 마요르카에서 격이 다른 강인도. 애초에 스타일도 좀 다르니까. 상당히 좋은 댓글도 많이 있지만 일본인 특유의 위로부터의 시선이 느껴지는 글도 많군요. 강인은 스피드가 느리고 수비가 약하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고로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분석을 하면 결과가 산으로 가는 법인데, 그러나 외부의 시선이 어떻든 정작 선수 본인들은 타지에서 동병상련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에게 동질감을 느끼며 우정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적을 떠나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젊은이들에게는 응원을 해줘야겠죠.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젊은 두 선수에게 밝은 미래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